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시험에 세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용어정의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고요. 중개사물도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최고 세 문제 나온 적도 있고요. 출제 안 된 적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원칙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많은데 지난주 했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용어의 정의죠. 이 용어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계속 강의를 하니까 용어 정의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걸 중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10%를 받든 20%를 받든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중개한 경우만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제 지난주에는 한 3문제 정도면 오늘부터는 8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주 동안 그래서 총 5주간이 중요합니다. 거의 8문제씩 가까이 출제됩니다. 자, 등록이라는 말은 앞에 용어 정의에서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절차라고 하면 개업 절차입니다. 등록이란 오를 등자, 등산할 때 등자입니다. 기록을 올리는 것. 등기법에서 등기나 지적법에서 등록이나 의미는 같습니다. 다만 법마다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거죠. 등기법에 등기라는 말도 오를 등자, 기록할 기자, 기록을 올리는 게 등기입니다. 마찬가지 등록도 기록을 등록 대장에 기재하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겠고요. 따라서 등록 절차라는 것은 개업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는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 사유인데 최근에 바뀐 게 집행유예 더하기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1등록 1사무소, 분사무소,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요. 공동사무소, 법인의 겸업 제한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고용인, 직원에 대해서 그리고 인장등록, 휴폐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각각 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100페이지, 우리 기본서는 10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니까 100페이지, 101페이지 이런 데는 시험에 나왔다고 안 돼 있죠? 그 기본서에 최근에 시험에 나왔다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이 앞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등록의 성격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입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받습니다. 적법 요건이니까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거래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무등록 업자는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자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업자가 아니라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오늘 중개업 하시는 분, 제가 연수교육 받으신 분이 연락 왔는데 주택관리업자 이런 분들이 관리 대행하면서 다가구 같은 거 그냥 임차인하고 그 임대인을 대리해서 계약서를 쓴대요. 쓰면서 중개보수도 안 받고, 그러니까 중개보수도 안 받으니까 다 직접 그렇게 관리회사로, 주택관리회사로 몰려가는 거예요. 중개업소로 오는 게 아니고. 이거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 없습니까? 묻던데. 예? 제 생각에는 처벌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돈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 본인도 돈 안 받았다 하더라고요.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은 아니거든요.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지만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대인적 행정행위입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입니다. 물건을 보고 허가해 주는데 이거는 사람을 보고 등록해 줬습니다. 사람을 보고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등록 효력도 상실됩니다. 근데 건축법은 물건을 보고 허가해 줬기 때문에 사람 건축주 죽어도 건축주 변경 신고하면 계속 공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람 개업공개사 죽으면 상속인이 대신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따라다닙니다. 일신전속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속행위다 이 말은 자유재량행위, 반대말이 기속행위입니다. 우리 그 교과서는 101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니까 기속적 행정행위라고 돼 있죠.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격증을 따더라도 제주도에 가서 중개업을 하든 부산에 가서 하든 무조건 한다고 하면 요건만 맞으면 등록해 줘야 된다. 너 왜 경기도에서 여기 제주도까지 왔냐 이런 말 묻지도 못합니다.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다. 자, 102페이지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맨 위에 1번에 공인중개사 및 법인이라고 돼 있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가로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즉 개업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개업할 사람은 자격증 따도 취직하면 안 됩니까? 묻던데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잖아요.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만 안 둔 상태에서 하면 그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남은 물건 빼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요게 시험에 3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는 말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없다. 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된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라도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개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니까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102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를 정리한 겁니다. 표로. 자, 그래서 개업하려면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무조건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등록관청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한 후에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등록 처분 통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등록이 불가한 사유가 있으면 반려처분 통지를 해야 되겠죠. 이미 등록되어 제가 해보니까 기한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다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반려 통지서를 보내든지 아니면 등록 통지를 7일 이내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등록 통지를 받고 나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자, 그리고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업무를 개시해야 되고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 도장도 등록 신청하면서 등록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라,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그러나 과거 시험에 인장 등록, 보정 설정을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된다. 이거는 X로 출제됐어요. 업무 개시 전은 업무 개시 전이지만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입니다. 왜? 보정 설정은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했으니까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고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은 아니다. 인장 등록도 여러분이 숙제입니다. 중개업소 한번 가보세요. 중개업소에 가보면 등록증이 사진하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해놨어요. 거기에 가운데 보면 도장 찍어놨어요. 인장 등록 인장. 거기다 찍으려면 등록증 내주기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한다 이렇게 돼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업무 개시 전이잖아요. 물론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은 아니다. 자, 이게 개업 절차가 되겠습니다. 기본서에는 이 그림은 없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106페이지에 있고요.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이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3번에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104페이지, 교과서 105페이지에 보면 실무교육 받는 거 하고 양가로 2번 사무소 확보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를 보면 법인의 경우에는 우리 교과서는 6가지를 적어놨네요. 저는 칠판에 5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 차이점이 저는 6번이 없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6번은 이게 등록 기준이 아니고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법제 10조에 있다고요. 우리는 교과서에는 그냥 6번도 여기다 편제를 해놨는데요. 법조문에는 시행령 13조에는 5개만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6번에 결격사유에 해당돼도 당연히 개업은 못하는 건 맞죠.
근데 그건 결격사유라고 법 10조에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요. 법조문으로 분류를 하자면. 그래서 교과서는 6개인데 저는 5개를 적어놨다고요. 자,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은 2가지라고 했어요. 2가지니까 시험에 내기 오지선당을 내기 어렵다.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이 회사입니다. 법적으로 사람이 법인입니다. 주식회사 이런 건데요. 단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 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됩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은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되죠. 그 등록 기준 이거 암기 프린트 3번에 있습니다. 메뉴에.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도 원칙은 등록해야 되지만 다만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하고 나머지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이런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법인이 될 수 없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걸 정부에서는 입법 예고되기는 이걸 삭제한다 해놓고 아직도 삭제 안 했어요. 1년 넘게 삭제한다는 말만 해놓고. 왜 삭제한다고 했냐?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법인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은 지금 20대 30대들은 스윙보트들입니다. 나한테 잘해준다고 하면 찍어주고 나한테 못해준다고 하면 안 찍어줍니다. 근데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그런 거 보고 찍어주는 게 아니라 신념이 굳어가지고 무조건 뭐 내가 한번 1번이든 2번이든 내가 한번 정하면 뭐 무조건 그거 찍어줘요. 좋든 싫든. 그래서 대우를 못 받는 거죠. 젊은 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 삭제한다 해놓고 지금 삭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많아. 이제 선거 끝나면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4월달 지나면. 어쨌든 이건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규정은 삭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현재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게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X. 상법상 회사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5개가 있습니다. 시험에 그 5개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뭐 그게 107페이지에 보니까 5개를 적어놨네요. 한명, 합자, 유한, 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5개 적어놨죠. 근데 뭐라고 해놨어요? 넓혀보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넓혀보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막 너무 깊게 보려면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시험에는 반드시 주식회사이어야만 한다. 이거는 X라고요. 상법상 회사 5개가 있다. 5개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2번은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고요. 6가지는 겸업해도 됩니다. 6개는 겸업해도 된다. 우리 교과서는 108페이지 양가로 2번에 박스에 6개 있죠.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이 6개는 해도 된다. 그래서 시험에는 암기 프린트 없으신가 본데 뒤에. 현우 씨 뒤에 오늘 처음 암기 프린트 없죠? 아, 예. 현우 씨가 가서 갖다 챙겨줘. 지금 처음 들으면 정신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막 이거 했다 즉, 예? 2차만 해요. 그래서 아니에요. 1, 2차 같이 하는. 예. 고등학교 때. 그럼 당연히 좀 처음 오면 좀 헷갈리죠. 알아요? 힘들더라도 참아야 돼. 처음 하면 무슨 말인지 외계어 한국말도 아니고 외계어 듣는 것 같다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계속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 애가 태어나서 말 배우려면 1년 걸려요.
저도 애가 아직도 말 못하고 뭐 그냥 소리만 그래도 자꾸 소리를 내더라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뒤에서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것도 계속 거듭되는 고통을 받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선명하게 정리가 된다고요. 그 성질급한 사람은 고기도 성질급한 게 빨리 죽잖아요. 건지면 바로 좀 느긋하게 참고 10월 달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6가지, 법 14조가 6가지예요. 6가지. 6가지는 해도 된다. 그 지금 제가 국토부에 건의한 거는 이걸 바꾸라고 건의하고 있어요. 법인 뭐 자본금 없어서 법인 안 하는 게 아니라 왜래요? 법인하면 6개밖에 못 한다고요? 이 공법에서 규제 방식이 포지티브 방식, 네거티브 방식이 있어요. 공법에 보면 어떤 용도 지역 지구구역에서는 뭐뭐만 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는 뭐뭐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할 수 없다. 이게 뭐뭐만 할 수 없다. 그거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요것밖에 못 한다고 6개밖에. 차라리 할 수 없는 걸 6개 정해주라고 제가 국토부에 이야기했어요. 이거 할 수 없는 거, 있는 거 6개가 아니라 그 법인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안 한다고 6개밖에 못 하는데 굳이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교과서는 10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우리 암기 프린터는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이죠. 109페이지 기본서는 109페이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받아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이 사원이라는 말은 주식회사 임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식회사 임원 밑에 있는 병사원, 대리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니까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임원하고 사원하고 모든 임원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으면 된다. X. 뭐 자격증 없어도 받아야 됩니다. 3분의 1 이상만 자격증 있으면 나머지 3분의 1은 자격증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 내장에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건축물 내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 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뭐 인터넷에 저한테 유튜브에 질문을 하셨던데 위법 건축물에 중개사무소 차릴 수 있습니까? 묻던데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상가주택에 불법으로 주인이 정축하거나 이랬으면 기존에 중개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 개업하려면 안 돼요.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은 하더라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로 개업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따지서 옛날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러니까 공무원이 옛날에는 나 근무 안 했으니까 그건 옛날 사람한테 그는 가서 물어봐라. 나는 그때 근무 안 해서 옛날 이야기는 못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옛날에는 모르겠고 지금은 안 된다. 불법 건축물이면 개업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소 차리더라도 인수받을 때 권리금부터 주지 말고 먼저 인허가가 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돼. 등록관청에 여기 개설 등록됩니까? 물어보면 지번을 알려주면 말해줍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요. 다만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고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이라면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남의 건물에도 개업할 수 있다. 다만 이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10평이든 5평이든 면적 크기는 없다고요. 제한이 없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중개업할 수 없습니다.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 가능합니다. 건축법에 건축물 용도 분류가 30개가 있죠. 29개 있는데 또 하나 또 세 번 또 했더라고요. 하나 더. 지금 30개예요. 어쨌든 그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뭐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1종 건생,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건생,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공법에서도 건축물 용도 분류가 한 문제 시험에 나오는데 보통 공법 선생님이 한 문제 포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많다고. 다른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 선생님은 포기하라 소리는 안 했어요? 예?
포기. 전부 친구예요. 공법하고 세법 다 저하고 친구예요. 82학번 동기들이에요. 조국, 뭐 나경원 이런 거 전부 다 원희룡 이런 친구들 다 동기들이에요. 82학번. 자, 이 등록 기준 5가지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1페이지 기본서 등록관청입니다. 이런 게 법마다 등록관청, 신고관청, 허가관청 뭐 이런 거 그냥 쓰는 표현이에요.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허가관청일 거 아니에요. 허가 내주니까. 우리는 등록해주니까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공법에서도 뭐 시장, 보통 공법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자치시장도 다 포함되죠. 보통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 같은 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일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요. 서귀포시장이나 제주시장은 행정시장이거든요. 자치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거의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 업무도 다 한다고요. 자, 어쨌든 공법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행정관청 이름 누가 하는지, 입안권자가 누군지 이런 거. 그리고 우리도 이게 어디다 등록을 하냐면 주소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여러분이 이천시에 거주하더라도 여주에 가서 사무소 차리려면 여주시장이 등록관청이라고요.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인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전부 다 해당됩니다. 공법에서는 비자치구청장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게 많아요. 권한이 없는 게. 근데 우리는 등록관청은 비자치구라도 예를 들어서 용인시 처인구도 처인구청장한테 등록한다고 용인시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 모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해당 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신청 서류 112페이지 기본서. 우리 암기 프린터는 2번에 있습니다. 자, 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단 전자적으로 등록관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들어가야 됩니다. 반명한판 사진이 아니고 지금 여권용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여권용 사진이 아니라 반명한판 사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거 들어가도 되고요. 자기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이나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대사관이 아니고 영사관이죠. 요즘 뉴스에는 뭐 호주 대사 이런 말이 대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사들은 국정원에서 전부 다 나가 파견돼 있어요. 영사관들은 국정원. 왜냐면 이런 거 영사 업무가 간첩 잡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사실 위조 여건 이런 거 조사하는 거. 그래서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대사관이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라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외국인인 경우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하지 않고요. 건축물 대장 제출하지 않고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격증도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자격증 제가 언제 땄는지 다 뜨더라고요. 그 공무원이 보는 세올이라는 행정전산망에 다 떠요. 그래서 제출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등록 처분 통지 문서로 7일 이내 해주고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은 14일. 암기 프린트 2번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115페이지에 있고요. 암기 프린터는 25번에 있는데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등록증 교부 통보를 합니다.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통보를 하는데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업무정지, 등록 취소는 통보를 합니다만은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정지를 통보하지 않는 이유는 등록관청이 통보를 하는데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해도 등록관청한테 취소했다고 알려주지를 않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보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것입니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도 없는데요. 시험에는 나왔습니다. 기본서에 없는 건데도. 자, 이 등록 신청서입니다. 뭐가 나왔냐면 요거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두 가지입니다. 종류가 두 가지예요. 부칙개공은 기득권만을 인정하는 거지 새로 등록할 수는 없죠. 그 부칙개공은 없어요. 여기는 등록 신청서에는. 그런데 등록증에는 부칙개공이 있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과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이 같다.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어요. 다릅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두 가지, 등록증에는 세 가지 종별이 있다고. 즉 부칙개공은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어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만을 인정한 것이지 새로 등록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요. 신청서에는. 자, 요거는 우리 기본서 118페이지에 있는데 등록 신청서는 없어요. 기본서에도. 그렇지만 시험에는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보면 됩니다. 시행규칙 별지 요거 6호 서식이고요. 앞에 있는 게 시행규칙 별지 5호 서식이죠. 자, 이 등록 신청서하고 인장 등록 신청서가 같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서식을 다 안 했는데 길어가지고 뒤 밑에 보면 여기 오른쪽에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그게 인장 등록이에요. 등록 신청서에. 자, 그 다음에 기본서 116페이지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고요.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7일 이내 교부한다 이렇게 하면 X라고요.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기본서 116페이지 맨 밑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52번에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하는 거. 오늘 알아야 될 거는 사실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록 신청할 때 당해 지자체 조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요것만 기억해도 되겠죠. 지금 필요한 거는. 그래서 1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것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거,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거. 이거 저는 지금 암기 프린트에 있는 거 전부 다 52번에 있는 걸 전부 다 정리를 해놨다고요. 나중에 참고로 보시라고요. 자,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는데 자격증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되죠. 근데 등록 신청은 등록 신청할 때도 내야 되고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자, 136페이지 기본서는 등록의 시료가 효력 상실입니다. 개인 사망, 법인 회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그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를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제가 편의상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처음부터 자격증 따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이나 2번, 3번, 4번은 후발적 무등록, 처음에는 무등록이 아니었는데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자 둘 다 똑같습니다. 처벌 규정이 둘 다 무등록 중개업자고 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단지 처벌만 받을 뿐이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무등록 업자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 안 되는데 업자라는 건 뭐예요? 지급을 하는 사람이 업자죠.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무등록 업자는 못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이 무등록 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무등록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X 아니다 이 말인데 요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판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동업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취직하려고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자격증 걸고 하라는 데가 많아요.
동업이죠, 동업. 자격증 걸고 하면 계약서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불법 아닙니다, 그 자체가. 보통 현업에서는 자격증 건 사람을 소장이라고 부르고요, 돈 투자한 사람을 사장이라고 불러요. 그 사장님이 소장이 어디 나가려고 하니까 어이 박 소장 도장은 어디 있는데 도장 나놓고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박 소장 없을 때 도장 찍고 계약하겠다는 이야기죠. 현실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어디 나가고 없는데 하루 종일 나가고 있으면 그럼 계약 안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이가 안 좋았겠죠. 열받아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돈 낸 사장한테 자격증 뺀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몰래 빼버리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서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업하고 있으니까 단속 좀 해달라고. 그 나와가지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벌금 선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격증 뺀다는 말도 안 하고 빼가지고 나 모르고 업무하다가 처벌받았으니까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다고. 이 자격증 말 안 하고 뺐다고. 근데 판례는 말 안 하고 뺀 사람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도장 나놓고 가라 했었기 때문에. 기책 사유가 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 도장 나놓고 가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책 사유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는 암기 프린트 53번 맨 밑에 있는데요.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5개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중지급 5개입니다. 자, 그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고요. 그리고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중계약서는 따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일반법인 형법에 사문서 위조죄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로 이중계약서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형법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의 특별법에 규정을 한 것이고요. 이중지급은 개인의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다만 공무원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지만 공무원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요. 공무원들은 그 허가받아야 돼. 그 기관장 허가받지 않고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기관장 그 위에 사람 허가받으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 공무원들이 유튜브 하다가 적발돼가지고 징계받은 경우도 있어요. 돈 버는 거잖아요, 유튜브 이런 거 하면. 그래서 영리사업은 원래 공무원들은 못하게 돼 있다고요. 이해관계인들이 돈 같은 거 갖다 주고 막 일부러 막 구독해주고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개인은 이중지급 가져도 되고요. 법인은 6가지만 할 수 있고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계속 앞으로도 이중이라는 말 나오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결격사유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31번에 결격사유 있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